He'll be back in a week. If you'd like Dr. Halpin's number, he's taken all of his calls. 자, 그러면 12영화를 알아보도록 하죠. 12영화는요? 아 이거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예? 네? 아니 말이 안 되지. 안경 갑자기. 안경 써 안경. 눈이 나쁜 걸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이 심판. 제대로 본 게 맞아 이거? 10위는 심판. 비디오 판독해, 비디오 판독. 10위는 심판. 야구 감독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심판한테 따지는. 그 배를 이렇게 퉁퉁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심판. The Verdict죠. 제목이 원제는. 네, verdict. 예, Verdict는 그 평결이란 뜻이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영화 제목이 이거 평결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예.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심판으로 돼 있더라. 옛날엔 평결이었어요. 80년대. 아, 그래요? 평결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레프리 같아 심판 그러니까. 평결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말, 예, 어려워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뀐 네, 것 같기도 심판. 하고요. 네. 1982년작이고요. 그렇군요. 오래된 영화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무려 40년. 80년이면 40년이야? 30년, 35년. 그러네 거의 40년이네. 네,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죠. 됐죠. 거의 40년. 네. 오래됐네요. 네, 네. 시드니 루맥 감독의 영화지요. 어머, 그렇죠. 시드니 루맥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허공의 질주, 대가죠, 대가. 예,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도 네, 했었잖아요. 네트워크 했었네요. 네, 또 뜨거운 오후, 네. 네, 12명의 성난 사람들. 얘기 안 할게요. 까면 안 됩니다. 네, 까면 안 까고. 아, 예, 안 깐 걸로 하십시오. 네. 네. 네, 이런 영화들 연출한 감독이고요. 네. 이 영화는 원래 그 1980년에 출간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대요. 네. 메리 리드라는 사람의 더 버딕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인공은 폴 뉴먼이. 네, 볼륨만에. 예, 폴 뉴먼이 알코올 중독 변호사인데 되게 못 나가죠. 예, 알중 변호사. 4년에 3개 정도 했대나? 사건을 3개 네, 정도. 3개 정도. 되게 좀 망가졌어요. 술 먹으면서. 네. 예, 그리고 이 폴 뉴먼을 돕는 조력자, 네. 또 다른 변호사인 미키 역으로는 잭 워든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폴 뉴먼이 중간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이 법정 싸움에 이제 조력자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여자는 로라 피셔라는 역으로 나오는데요. 로라 역으로는 샬롯 램플링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배우를 나이 든 모습만 봤는데 젊었을 때 모습 처음 봤어요. 아주 뭐 예, 예쁘시던데. 네? 매력적이죠? 그렇죠. 예, 젊었을 때는. 폴 뉴먼이고 싶더라고요. 아, 그 정도야? 네.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이 폴 뉴먼이 싸우게 되는 아주 그 카톨릭 대교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병원이 이제 카톨릭 재단 예. 병원이라서. 그러니까 이 대교구를 변호하는 로펌, 아주 큰 로펌의 네. 아주 노련한 변호사 역으로 제임스 메이슨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이 The Verdict죠. 평결, 심판이죠, 우리 제목이. 예. 네. 심판 이 영화는 시드니 루멧 네. 두말하면 잔소리 거장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폴 뉴먼도 돌아가시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주요 인물 중에 남은 거는 이 샬롯 램플링 이 배우. 이 배우도 사실 좀 나이 들어서 주목받았죠. 그 45년이라는 영화 있어요. 45 Years라고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노부부의 그 와이프로 나왔는데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 내면 연기가 아주 그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예요. 그 꼭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나이든 램플링 할머니의 모습 볼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도 되게 이 날카로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폴 뉴먼도 날카로운데 이 사람도 날카로워. 네. 여기서는 안 날카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날카로워요. 그러네. 둥글둥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폴 뉴먼 친구 그 아저씨 있잖아. 미키. 그 아저씨도 그 나무 조연상 후보 오르고 연기가 아주 좋았어요. 저는 이 샬롯 램플링이라는 배우는 스위밍풀에서 처음 봤어요. 스윙풀에도 나오죠. 네. 예.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오정 감독 영화에 많이 나왔죠. 네. 주로. 예. 나이 들어서 많이. 또 멜랑콜리아에 네. 나왔었고. 그렇죠. 근데 스위밍풀에서 너무 이렇게 좀 나이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보면서 질투심과 그 동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연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 젊었을 때 또 샬롯 램플링 연기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렇죠. 재밌었어요. 이분은 뭐 그 60년대 그 패션 모델, 패션 아이콘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라기보다도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좀 되게 날카롭고 불어도 잘하고 뭐 그래서 좀 패션 아이콘이었는데 연기도 뭐 네. 예. 하여튼 이 영화로 좀 떠가지고 사실 82년도면은 이미 나이가 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폴 뉴먼인데요. 폴 뉴먼이 사실 우리 작년에 그 레버넌트 하면서 디카프리오가 이번에도 오스카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가 30년 전에 폴 뉴먼이었어요 사실. 정말 수많은 영화에 나왔는데 오스카에도 막 후보 오르는데 절대 상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거가 나와가지고 심판 이게 나와가지고 다들 폴 뉴먼이 받는 줄 알았어. 그렇죠. 이것도 노미니만 되고. 연기 되게 잘했잖아요 사실 예, 영화에서. 좋아했죠. 그래서 다들 야 이제 받았다 폴 뉴먼이 이제 온 우주가 안심하려고 그랬는데 아 불사 간디가 나온 거야. 아 이때가 간디예요. 간디가 그냥 땡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실제 간디가 나왔잖아요. 그냥 간디 선생님한테 그냥 앉을 밀렸어. 수가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밀렸죠. 영화도 간디가 뭐 다 싹소리하고 이 심판은 뭐 오스카 후보에 많이 올랐는데 간디 때문에 다 못 받았죠. 간디의 희생양이겠죠. 그래서 폴 뉴먼 팬들이랑 다들 시리에 빠졌겠네요. 시리에 빠졌죠. 왜냐면 어떻게 어디 하소연도 못해 간디라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칼라 오브 머니 그걸로 이제 오스카를 받았죠. 톰 크루즈랑 같이 나왔던. 근데 사실 칼라 오브 머니는 이 심판 이런 거에 되면은 뭐 이렇게 연기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사실 그냥 거기서 의전상 준 거죠. 의전상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칼라 오브 머니. 근데 당구 영화죠, 당구. 네, 당구 영화고. 우리가 좋아하는. 네, 예. 당구. 그 사실 폴 뉴먼이 허슬러라는 그 유명한 당구 영화를 예. 했죠. 그 영화는 정말 명작이에요. 근데 칼라 오브 머니 그거 2처럼 만들어서 톰 크루즈 나오고 좀 사실 뭐 신구의 대결. 그렇죠. 예, 그건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허슬러랑. 하여튼 그랬던 영화예요. 간디에 밀렸던 영화. 아이고 간디 밀렸네. 아이고 어떡해요. 갑자기 그때 소개했던 말투가 갑자기 생각나요. 뭐, 이 시상식 후에 폴리먼 씨 어디 갔어요? 폴리먼 아까 간디. 울면서 집에 간디. 그냥 간디. 좀 빨리 간디. 예, 그래서 벤 킹슬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뭐 폴 뉴먼 뭐 대배우고 핸섬하고 뭐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배우였죠.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죠.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자취 우리 그 노스바스의 추억하면서 예.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폴 뉴먼의 거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어. 아 근데 저는 폴류만이 그 매력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심판을 제가 보면서 정말 멋있다. 아 멋있었어요? 네. 저도 눈빛이 저도 그쵸. 진짜 멋있게 봤어요. 눈빛이 정말 너무 깊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좀 다시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정도일 줄이야. 뭐 이런. 그래서 맞아 이게 폴 뉴먼 다들 좋아하고 유명한 영화 많았고 뭐 옛날 뭐 스팅이나 무슨 내를 향해서라 뭐 예. 이런 거 서부터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영화에서 그 뎁스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오스카 받을 줄 알았다니까. 간디가 진짜 울면서 간디. 그렇죠. 아니 이분 그럴만- 제대로 그럴만하네요. 정장 쫙 예. 갇혀 있고 나왔는데 헐벗은 분한테 상을 내줬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변호사 역을 했던 폴 뉴먼의 그 캐릭터 있죠. 네. 뭐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거나 뭐 이렇게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약간 속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속물이고 자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 깨닫고서 그냥 여기서 보면은 그 앰뷸런스 체이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쫓아다니는 변호사. 그러니까 무슨 사고나 사건 그리고 장례식마다 그렇죠. 쫓겨나는 장면 있죠. 시작부터. 남의 집 장례식 가서 영업하다가 쫓겨나는 그렇죠. 장면 영업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들이 미국은 우리보다 엄청 많으니까 그 뭐 인구 몇 명당 변호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죠. 거기는 로스쿨 제도니까. 근데 우리는 좀 그거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네. 아무튼 그런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심판 스토리를 좀 네. 들어볼까요? 폴 뉴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혼 당하고 네. 뭐 무슨 큰 사건에서 하나를 지고 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전에는 좀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그렇죠. 그 어떤 로펌 안에서 이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술독에 빠져 살다가 이혼 당하고 혼자가 돼서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슨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나 다니면서 일이나 좀 구하려고 하고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서 지켜주는 미키라는 동료 변호사, 네. 선배 변호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나이도 더 연배도 더 친구? 많고. 근데 그 사람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아 정말 너 정말 답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거의 포기하는 수준의 예, 그런 상황에 이르는 이제 좀 망가진 사람인데요. 근데 이 친구인 미키가 이거는 정말 돈 되는 일이다 라면서 하면서 일을 하나 물어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카톨릭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그 카톨릭계에서 운영하는 아주 큰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의료 사고를 내서 사람이 하나가 임산부인데 그 아이도 잃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그렇죠. 예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사건을 이제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병원 측에서도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애들도 그냥 그렇죠. 합의보라고 갖다 준 합의를 거죠. 하려고 하니까 그 합의금의 3분의 1을 변호사가 갖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네가 이 합의금 적당히 받으면 뭐 몇만 불 떨어지는 거는 쉬운 일이니까 가져가서 돈이나 벌어 라고 친구가 물어다 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서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이제 합의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 식물인간이 된 여인을 찾아가서 그렇죠. 이제 증거 사진 같은 걸 찍죠. 그렇죠. 폴라로이드로 폴라로이드 예. 그걸 찍다가 예,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 예.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양심이 건드려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데 그렇죠. 그냥 돈으로 이걸 때우려고 하고 그냥 진실이 묻혀져 버리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피해자의 여동생 부부가 네. 케어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합의해주고 거기 이제 돈 주고 얘 어디 요양원에 보내고 이렇게 네. 하면 된다고 불어온 사건인데 네. 그 사진 찍으러 갔다가 얘가 그 여자를 보고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네. 양심의 외침을 들은 거지. 그렇죠. 그 사진을 남기면서 음. 이렇게 멈칫멈칫하잖아요. 음.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순간에 누워 있는 그 모습과 양심의 각성. 내가 담으려고 했던 이 마음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 최 과장님이 사진 속에 그 일본 영화 뭐였죠? 그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 모습 아들이 찍었던 그 사진에 아.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는 거기까지 감정이 봤어? 보이는 거 어. 이런 것처럼 내가 담으려는 모습은 그냥 증거 사진이거든요. 음. 그냥 누워 있는 모습 착착착 찍으려고 했는데 그치. 이게 찍다 보니까 내가 이 감정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풀리먼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재판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의료 사고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증언을 해줄 아주 그 유력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쵸. 의사 증인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고 하고 내가 다 증언해줄게. 네, 증언해줄게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진실을 밝혀야겠다. 재판으로 가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 가족들의 의사와 반하게 그렇죠. 그냥 재판으로 가겠다라고 변호인이 우겨서 가게 되는 거죠. 재판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합의금을 뭐 몇만 불인가 받아서 21만 불을 원래 그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 카톨릭 재단에서 그렇게 네. 주기로 했죠. 근데 재판으로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근데 사실 이제 모르는 거죠.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거기 이 사건을 물어올 때만 해도 그냥 합의를 봐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3분의 1은 네 돈이니까 네. 20만 불이면 7만 불이면 뭐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진 찍다가 네. 훌륭하니 각성을 하고 재판을 갑니다. 재판에 갔는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일이 일이 꼬이고 꼬이고 거대한 권력과 이제 예. 갑자기 맞서게 되는 근데 거죠. 이 그 제임스 메이슨 네. 이 상대 측의 그 변호사 로펌 네. 이쪽이 정말 엄청난 노련 진짜 와 완전 한 팀이 네. 뭐 한 10대 명 되는 그런 팀이 로펌이 다 예,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한 명 혼자서 이렇게 이 일을 준비하는 거의 그렇죠. 혼자서 미키랑 둘이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로라라는 여성까지 같이 이제 합류를 하지만 그 세 명이서 이걸 대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일이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괜한 짓을 했구만. 거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진짜 우리가 또 그 풀면 너무 불쌍해져요. 네. 완전 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렇죠. 그 합의금 또 못 받고 완전 쪽박 차고 얘네 피해자 가족들한테 욕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좀 약간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가지고 막 술 먹고
그런 걸 굉장히 잘 묘사를 했죠. 시드니 루멧답게. 네. 근데 이제 그 로라라는 네. 여성과의 또 관계가 또 있는데, 그렇죠. 그 램플링. 예, 그 램플링이 알고 보니, 그렇죠. 예, 상대 측 그 로펌에서, 예, 로펌에서 고용한 심은 첩자였어. 예, 첩자였던 거죠. 얘도 원래 변호사고. 예.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음. 또 겪는 아픔 같은 게 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은 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겪는 하룻밤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전형적인 그 법정 드라마의 클리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게 우리가 봐도 이길 것만 같은 재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로펌과 상대하다 보니까 큰 로펌에서 막 증인도 없애고 증언도 번복하고 막 그 약한 고리를 막 파고들고.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쫄깃쫄깃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뭐 40년 다 된 영화이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배우가 한 명 나와요. 누가요? 몰라요, 저. 라미란이 나와 중간 어디 나왔어요? 간호사. 아 라미라는 닮았다고. 나도 그랬어. 똑같아. 닮았다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 스모킹 건 증언을 하는 간호사가 그렇죠. 라미란입니다. 닮아졌다고. 닮이라- 깜짝이야. 좀 닮았어요. 예. 네. 아주 근데 중요한 증언을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아 지금 농담했는데 지금 되게 심각하게 네. 되고. 아니 그 형 비슷한 뭐 또 예로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 영화의 단역으로 또 나왔죠. 누구? 브루스 윌리스가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나? 예, 이 영화에 브루스 나와요. 윌리스가 예.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 브루스 윌리스가 그러니까 크레딧은 안 됐는데 그 방청석에 아 방청석 아주 젊은 브루스 윌리스가 아. 나온다. 예. 아 그렇군요. 나 이 영화 서너 번 봤는데 몰랐네. 저도 못 찾았어요. 저 나중에 트리비아 사진, 보고 하는데 사진 같은 데 있나 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폴 뉴먼의 친구 네. 잭 워든. 네. 잭 워든 이 배우는 정말 우리가 의외로 많은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온 배우예요. 이게 약간 산타클로스 같이 생긴 할아버지인데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죠. 약간 좀 펑퍼짐한 지네크만 그러네.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의리 있고 충직한 선배 같은 친구 같은 선배 역을 하죠. 이 영화를 내가 11위로 한 거는요. 그 되게 전형적인 법정 영화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많이들 안 보셨고 근데 의외로 보면 좋아. 왜냐하면 폴 뉴먼을 보는 그 맛이 굉장히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음. 그냥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술술 넘어가죠 영화가.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옛날 영화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결정적 증인이나 증거가 나와서 스모킹건이 나와서 뭐가 뒤집어지고 뭐 그리고 또 의외의 사건들이 벌어져 이런 클리셰들이 있어요. 근데 법정 영화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클리셰들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길 것 같은 재판인데 못 이기나 이렇게 되는 그 뿅점이 있어요. 이 영화는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변호사의 아주 인간적인 그 번뇌, 네. 고민 이런 게 폴 뉴먼의 연기를 통해서 잘 보여요. 섬세해요 영화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시드니 예. 루멧 영화니까. 예. 예, 그렇죠.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드니 루멧이 이런 옛날에 이제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 명작이 있죠. 그거에서 보여줬던 어떤 법정 영화의 어떻게 보면 대가 한 장르를 개척해 버리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오히려 그 영화를 보고 이걸 보면은 뭐 그냥 범작이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폴 뉴먼이잖아. 그거는 헨리 폰다고. 이게 남자 배우들이 의외로 시드니 루멧 영화를 한번 거치면 뭐랄까요 이렇게 내공이 쫙 나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 과연 어떤 곳인가 뭐 이런 게 제가 그 다뤄질 첫 번째 영화에서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대사가 그 램플링하고 폴 뉴먼이 저녁 식사 그러니까 약간 술자리였죠. 예, 마주하면서 이제 이 밤을 보내기 전에 술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대사를 해요. 폴 뉴먼이 법정은 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네. 법정이 있는 거는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유명한 대사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폴리만이 그게 하는 대사. 기억에 확 남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가. 그게 이제 프랭크 이 영화에서 프랭크죠 폴리만이. 네. 프랭크의 아주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예요. 그건 많이 인용도 되고 이게 그 원작의 그 책에 있던 얘기이긴 한데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그쵸. 정의대로 반드시 판결이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질 그쵸. 뿐이지.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유능한 변호사나 유능한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사건이 모든 사건의 정황이나 이런 게 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무능한 검사가 무능한 검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가 나오면 그 사건 정황 이런 게 다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수도 있는 그렇죠. 곳이 바로 법정이거든요. 스하게 말릴 수 있다. 네. 그 조금 다른 포인트긴 한데 방금 얘기한 무능과 유능의 부분에 의지도 포함이 될까요? 의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의지가 충만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봐도 그 능력에 따라서 결국엔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과 이 논리의 싸움인데 거기서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네, 도리어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 법정 안에서 네, 분명히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런 문문을 만들게 해요. 뭐냐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다 인정하면서 방금 얘기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기회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법조인이 일단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기본적인 능력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밀린다. 이런 게 눈에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한쪽이 밀린다. 나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논리에서. 나는 뭐 로펌 이런 거 개념 없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영화들 보면 어렸을 때는 왠지 변호사가 약간 정의의 편 같고 검사는 무섭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깜빵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약간 이제 이 법정 영화의 함정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검사가 죄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지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써가지고 법을 여기저기 피해댕기고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인데 사실 영화나 소설에서 보이는 검사들의 모습은 오히려 영화나 소설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인공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런 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검사가 나쁜 놈 같고 변호사가 좋은 놈 같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붙는 건데 내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로펌 이런 개념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변호사들이 몇백 명씩 있는 그런 회사면은 천하무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도 정말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 처음에 90년대 초에 봤는데 외국에 가면은 이제 로펌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 앤 김 앤 뭐 노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무슨 이렇게 하죠. 우리도 왜 뭐 사람 김현장? 그렇게 이름 따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파트너가 바뀌면 그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너가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 로펌이라는 그 개념을 나한테 처음 알게 해준 영화였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저 똑똑한 애들이 저렇게 준비해서 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서 폴리만 프랭크는 정말 얘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뭐 끄적끄적 해가지고 자기 혼자 발로 막 뛰어댕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왠지 이게 페어 게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정확한 지적인데 내가 여기 법정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지금 첫 번째 든 질문이 마지막에 들지도 몰라요. 뭐냐면 그럼 법조인은 뭐냐?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신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이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로 법에 대한 어떤 기본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냐? 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어요? 그 양쪽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럴까요? 생활인이자 하지만 그 윤리와 실리를 어떻게 그 분리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의사나 뭐 법률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근데 중요한 부분은 후자는 내가 말하는 어떤 법의 기본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사회적으로 폐해가 생기지 않지만 전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폐해인 거죠. 법조인 자체가
폐해에 속한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단순히 또 폐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단순화하는 아니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류도 있고 이런 부류도 있고 서로 매번 컨플릭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뭐, 그런 네.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뭐 저기 최근에는 봤더니 저기 변호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16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등록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 네, 시대가 와갖고 변호사들도 사실 그러니까 먹고 우리가 살기 힘든. 조금만 네.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가 기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그리 댔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기레기란 말까지 들이대면서 당연하지라는 말을 더 하고 나서 지금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실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자체가 조금 우리가 힘들다는 뭐 거지. 또뭐 잣대를 들이댔다 그래. 그땐 들이댔지. 저는 그러지 말자 그랬죠. 그러지 말자 그랬지. 맞아. 저는 그런 마찬가지로 예. 맞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 여기에 폴류먼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앰뷸런스 체이서. 네. 응? 그 신문에서 부고를 보고 네. 장례식을 찾아가서 내가 그렇죠. 돌아가신 니네 아버지 친구인데 네. 나한테 전화 좀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이거는 명백하게 사고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정말 바퀴벌레 같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자기 좀 이제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조인, 변호사, 검사 뭐 고시패스한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지. 엄청난 사회 오피니언 리더 있잖아. 리더의 아니 그런 사람들 근데 아니야. 그게 많잖아. 응. 그러니까 로스쿨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자격증에서 이제 간단한 시험을 보고 그거 봐가지고 패스하면은 변호사 자격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좀 더 친해지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우리 레벨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렇게 그런 하려고 상태예요. 로스쿨을 네. 했는데 뭐 반대하는 실제로 사람도 요즘 있고. 실제로 요즘 뭐 진욱이가 얘기하다가 지금 멈췄지만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대요. 왜 유명한 최근에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저기 박 네, 지금 이름이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데. 네, 저 그 변호사 모임 거기 민변? 민변. 민변 소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뭐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뭐 사법 시험을 어떻게 통과는 하긴 했는데 배경이 너무 없으니까 어디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뜰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재심 변호사. 재심 변호사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게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 레벨에 있어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 직종이 그렇다고 지금 거기 그 2만 명이라는 수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두가 완전 고용돼가지고 돈 많이 받고 일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러시아 이런 데는 1인당 변호사 수가 뭐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말일도 많고 한데 그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미국 이제 주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인당 변호사 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재심 변호사 이런 것도 맞아요. 하죠. 그 재심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그 오샥 형이 얘기한 대로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1인 대비 인구라는 표현으로 하더라고요. 봤더니 우리나라는 1인 대비 인구가 2,400명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250명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돼. 예, 10분의 1. 근데 사실은 왜 우리나라에서도 뭐 변호사가 너무 많다 매해 거의 2,000명 가까이 배출이 되더라고요 매해. 근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유사 인구죠. 그러니까 법조인 유사 직종 그렇죠. 유사 직종. 유사 직종이 많다는 인구가 거죠. 2만 변리사, 명이 뭐 넘게 법무사 있기 이런 때문에 사람들.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미국 수준의 거의 다다른 그런 그런 도달했다. 상황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오샥이 말한 게 일면타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곳이 결국 그러면 법을 정말로 잘 해석해서 잘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미국의 경우는 승률이 높은 변호사가 혹은 검사가 더 많은 어떤 주장을 받고 우리는 인맥이 출중한 변호사가 그러니까 형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게 이 사람들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최 과장 얘기는 예. 그 우리가 저 기자 얘기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행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존재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태, 이런 행태는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라고 우리가 그 행태를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뭐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근데 법조인이야말로 네. 사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사명감에 불타면서 일하는 의사들 많잖아요. 네. 우리 법조인들도 그러리라고 믿고 그런 변호사들도 많죠. 그러리라고 네.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일면 지금 김 PD가 얘기하는 그런 네. 되게 속물들 돈과 영달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리고 또 돈 많은 편에 있어야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을 변호해주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모르니까 그냥 차치해놓고 그냥 뭐 이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더 알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법정 용어 하는 거고. 네.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변호사 한 명을 우리 초대해놨는데 얘가 올란가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니 영화를 보고 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네. 예, 다음 주에 변호사 한 분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래요? 원래 그때 오면 좀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거 그렇지 않아. 그 말하자면 상담료라는 게 있어. 그쵸. 변호사들한테는 그분하고 말만 나눠도 돈을 드려야 되거든. 그렇죠. 응? 그런 게 있어. 뭐 돈 달라고 그러려는가? 그렇지, 당연하지. 있을 수도 설마, 있다는 거. 하여튼 저기 치킨 한 마리 사주죠. 뭐.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 되지. 내가. 그 치킨으로 대체한다고 확실하게 커피를 내가 내려주면 내. 돈 많이 버는 변호사라 괜찮아. 돈 많이 벌어.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사건, 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게 있었죠. 우리 경품, 저 어디지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경품을 내걸었는데 당첨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봤던 문구하고 다른 제안을 계속하고 문구도 막 바꿔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인 거야. 당첨된 사람이 변호사인 거야. 그래서 그걸 법으로 확 걸어가지고 잘못 걸렸네. 완전 우리나라에서도 난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오샤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생활인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뒤집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해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쪽 변호사들만 딱 보고서 아유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의 법은 우리가 간간히 살다 보면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고가 났는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억울해. 그런데 뭐 했는데 더 억울하게 막 벌금 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없애준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 좀 법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 하지만 절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는. 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오샥 형도 저한테 죽을래 이 한마디만 하셔도 200만 원. 그치 200만 원인데 조심하세요. 너 죽어? 죽을래가 아니고 죽어로 바꿔. 죽어는 짧으니까 100만 원.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 법의 해석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여기서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입법의 문제, 그 법의 그 위에 상위의 문제가 또 상위의 있죠.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어떤 입법들이 올라와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법률가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다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찾아보고 이러면 이렇게 쉽게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의견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홈페이지에 뭐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의견도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대신하고 감시하고 그런 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네. 뭐 민주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원장 정도는 우리가 선거로 뽑을 날이 오겠죠. 오샥 형은 저기 저작권법부터 네. 좀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잘 모르시잖아요, 형. 근데 전에 저작권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줘. 잘 알아서 안 하거든요. 알아서 안 해줘? 네, 그래서 형이 전에 뭐 저작권 얘기하다가 제가 막 형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얘기했더니 난 잘 몰라. 그리고 예. 대충 넘어갔잖아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알고요. 네. 자, 아무튼 뭐 12위 영화는 심판. 그렇죠. 이 시드니 루멧 감독의 이 또 저 영화가 있어요.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인가요? 그 영화 있어요. 그것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필립 시모 호프만 나오죠. 그 영화 사실 시드니 루멧 감독의 영화가 3편 정도 법정 영화가 있는데 다 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폴 뉴먼이 더 좀 땡기고 그래서 이 영화를 했는데 그 악마가 그 영화도 한번 꼭 보시고요. 토리사 메이 나오고 그
그러니까 시드니 루멧 감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영화를 거치면 배우들이 때깔이 특히 남자 배우들이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개 같은 날에 보고 있죠, 독대 같은. 그거 보면 알파치노가 다른 데서보다 또 다른 연기들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물론 액션 뭐 이런 거지만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봐도 거기 그거는 뭐 연기상도 받고 그랬죠. 좀 거장의 어떤 솜씨가 느껴지는. 형이 전에 그 누구 영화를 보고 뽀드득하다 그랬죠? 응? 저거 킹스피치? 아니 누구 영화를 보고 형이 뽀드득하다 그랬잖아요. 영국 영화. 예, 그냥 영국 영화들 보면 형이 뽀드득하다 그랬나요? 저는 그 시드니 루멧의 영화를 보면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도독. 뭔가 씹히는 알갱이가 오도독 씹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 뭐 때깔이 예쁘다거나 이런 건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약간 오히려 좀 이렇게 칙칙하고, 차가울 수 있어요. 시드니 루멧 감독 영화들이 좀 차갑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씹혀 근데 알갱이가 씹혀. 알갱이가 있네. 쌕쌕이네. 네. 오도독 약간 오도독한 느낌이 저는 야, 요즘 쌕쌕 나오냐? 안 나오지? 나와요. 최근에 있어요, 먹었었는데 있어요. 네, 있어요. 오렌지 얘기. 병원 앞에 가면 다 팔립니다. 아 병원에 오렌지가 아니고 귤이잖아요, 귤. 병문안 아닌가 오렌지였나?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시드니 루멧 감독의 영화를 좀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라도 좀 보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영화 봤더니요, 네. 이 씬마다 이 원테이크 한 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그 장례식 앞에서 이렇게 입에 칙칙 뿌리고서는 예 이제 비즈니스죠. 준비해서 딱 들어가는 그 씬이 길게 들어가요.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길게 딱 이제 그 장례식장 안으로 입장을 딱 하는데 옆에 이제 조문객들이 앉아서 3, 4모 이제 막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주인공이 언제 들어오나. 딱 입장을 폴 뉴먼이 딱 들어오니까 서로 막 얘기합니다. 시작됐어. 카메라 돌았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다 보여요. 네, 아 그래? 예. 아 그래? 예, 그렇게 보여요.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카메라 눈치 보고 있는 게 보여요. 좀 재밌었고요. 여기 또 오게티가 또 하나가 또 발견이 됩니다. 오게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아까 그 기가 막히다고 얘기했던 폴라로이드 씬, 예, 각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씬에서 우리 폴 뉴먼이 이제 한쪽 약간 그 뒤쪽에서 사진 한 장을 찍고 침대 위에 무심 이렇게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 쪽으로 와서 한 장 또 찍고 침대에 탁 던져놓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카메라에 사진 2장이 딱 나와요. 이후 참 씬은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이 시간이 좀 지나야지 딱 그치 올라오지. 예, 올라오잖아요. 현상이 딱 되는 게. 근데 그거까지 그냥 카메라 계속 찍고 있죠. 그런 연출도 좋았지. 그렇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집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출이 너무 좋아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놓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무심코 2장을 던져놨는데 한 앵글에 들어올 때는 앵글에 도니까 예쁘게 보여야 되는 조금 사진을 이렇게 겹쳐놨더라고요. 아 그 환자가 몸부림해가지고. 네, 하여튼 오게티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오게티가 있었다. 알았고요. 네. 네. 그리고 엔딩 장면도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아 엔딩은 아 군더더기 없지. 예. 엔딩 장면이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어. 이게 약간 여기 멜로 코드를 그쵸. 약간 루멧 형님이 딱 넣으셨어. 이게 그러니까 그 로라가 예. 그 배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 있던 첩자였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사실 그 여자를 폭행을 하죠. 아, 폴 뉴먼 변호사가 여자를 때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것도 따기도 아니고 주먹으로 때려. 고소당할 상황이죠. 딱이 아니었나요? 주먹이요, 주먹. 주먹이에요? 주먹으로 그냥 아구창을 따기로 때려. 봤는데? 딱이었니? 딱이었던 것 하여튼 같은데.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코피는 나요. 아무튼 코피가 나요. 여자가. 주먹으로 때리는 코피가 거예요. 아니고 입술이 터졌는데. 아 그래? 다 달라. 다 딴 거 봤어 왜? 뭐 아무튼 때렸다는 건 딱이고 확인이 되고. 입술이 되게 아 근데 이제 가격해요. 이 여성은 사실은 이제 이 남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죠.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로 아프니까 되게 클리셰 같네.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안 근데 들어요. 영화는 되게 네. 아주 군더더기 없이 쫙 보여주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음. 남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게 계속 술을 마시던 사람은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여자가 술을 마시고 그렇죠. 있고 하루 만에 알중이 됐죠. 남자는 커피를 마시고 있나 그래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열린 결말 같던데. 그렇죠. 그냥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그래? 예. 계속 안 받으면서 끝나는데 네, 네.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신호가 한 7, 8번까지는 안 받고 영화는 그냥 딱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받았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이 인생 극장으로 끝나죠. 지금 못 그렇죠? 받아 돌아가셨어 폴리먼이. 그렇죠. 전화하시는 분은 살아 계신데. 전화를 받을 것인가 말 40년 것인가. 전인데 받긴 받았겠지 뭘 안 받아. 아니면 이렇게 받았다가 안전은 이거다가 타면은- 놓쳐갖고 그치. 딸 그 클리셰자 딱 받았는데 건 사람 딱 끊는 상황. 아무튼 멋있어요. 예. 정도도. 그래서 이게 심판 추천합니다. 10입니다. 12영화 편결 였고요. 심판. 베르딕트. 심판 편결 베르딕트였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